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1달러도 안 되는 XRP가 진정 1000달러 혹은 1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많은 분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리플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 자본, 즉 전 세계 중앙은행과 초거대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때 비로소 우리가 상상치 못한 숫자가 현실이 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이 단순히 차트의 움직임이나 뉴스 한 줄에 일희일비할 때 정작 리플이라는 기업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정체기는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은 것인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제시해 드릴 데이터와 증거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XERP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자산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리플의 CBDC 부문 부사장인 제임스 월리스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리플의 임원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과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설계하는 인물인데요. 그가 최근에 던진 메시지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미국 밖에서는 리플의 사업에 단 1%의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소송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에도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리플의 기술력을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파트너십을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월리스 부사장은 리플이 지난 수년 동안 쌓아온 중앙은행들과의 네트워크가 이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리플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압도적인 안정성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미국 SEC의 결정이 전 세계의 표준이라고 여기기 쉬우나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것인데요. 영국, 스위스, 일본 같은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XRP를 증권이 아닌 명확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미국이 그 소송이라는 덫에 걸려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리플은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렸던 것이죠. 사실상 이번 소송은 리플을 전 세계 시장으로 강제로 떠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리스 부사장의 말에 따르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소송 결과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리플의 기술이 자국의 화폐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규제 압박은 리플의 성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달아준 셈인 것이죠. 리플이 단순히 전송 속도가 빠른 코인이라고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리플의 절반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리플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CBDC 전용 플랫폼을 구축했는데요. 이 플랫폼은 화폐의 발행부터 유통, 그리고 실제 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단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플랫폼의 심장부에는 10년 넘게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운영되어 온 리플 레저 기술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수십억 달러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며 쌓아온 신뢰도는 그 어떤 신생 블록체인도 흉내낼 수 없는 리플만의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리플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정성과 보안성을 리플이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현재 전 세계 130개가 넘는 중앙은행이 CBDC를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플과 공식적으로 협업을 발표한 국가만 해도 부탄, 팔라우, 몬테네그로 등 5개국이 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월리스 부사장이 직접 언급한 미발표 협업 국가들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5개국 외에도 이미 리플과 긴밀하게 협력 중인 국가가 5곳 더 있고
20개가 넘는 국가와 아주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국가의 약 5분의 1이 리플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 국가들이 실제로 리플의 플랫폼 위에서 자국의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그 유동성은 고스란히 XRP의 가치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리플의 기술력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트랜잭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에는 여전히 인터넷 보급률이 낮거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이 수십억 명에 달합니다. 리플은 이들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실시간 결제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재난 상황이나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국가의 화폐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리플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전 지구적인 금융 포용성을 실현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이 바로 각국 정부가 리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력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리플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현금 결제 시장이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그리고 수경 단위에 달하는 파생 상품, 시장 전체를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 리플 레저 위에서 거래되게 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이미 홍콩에서는 리플의 기술을 이용해 부동산을 토큰화하는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어 리플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하는 경 단위, 즉 쿼드릴리언 달러의 가치가 리플 생태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가 되면 XIRP 한 개의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이 거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10천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수학적인 필요에 의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송금을 할 때 왜 그렇게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고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JP 모건이나 HSBC 같은 거대 은행들이 구축해 놓은 폐쇄적인 네트워크 때문인데요. 리플은 이들의 독점을 깨고 전 세계 모든 은행이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고도 즉시 송금할 수 있는 브릿지 커런시, 즉 가교 통화의 역할을 수행하려 합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내며 대형 은행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XRP를 매개체로 사용하면 단 1센트 미만의 비용으로 전 세계 어디든 돈을 보낼 수 있는데 어떤 은행이 이 혁신을 거부하겠습니까? 결국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자본주의의 대원칙이 리플을 승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도 리플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대표되는 브릭스 국가들은 현재 미국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인데요. 그들은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전송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나 러시아의 루블화는 변동성이 크고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 대안이 되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때 가장 완벽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XMRRP입니다. 국경이 없고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며 고도의 보안성을 갖춘 리플의 네트워크야말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의 핵심 인프라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 흐름은 리플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리플은 이제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을 하나 더 맞췄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인 메타코를 인수한 것인데요.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를 산 게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이 자신들의 디지털 자산을 리플의 기술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금고를 제공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수백 개의 글로벌 은행이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들이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리플은 명실상부한 디지털 자산의 중심지가 될 텐데요. 국가의 화폐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릇을 리플이 완성했다는 것은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입구와 출구를 모두 리플이 장악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를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가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거는 리플이라는 금융 프로토콜이 전 세계 표준으로 얼마나 깊숙이 침투하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직접 테스트하고 실제 발행을 준비하며 기관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맡기는 암호화폐는 사실상 XRP가 유일합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개미들의 매수세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의 판을 짜는 기관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지금의 가격은 노이즈일 뿐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리플의 기술력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적인 투자는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리플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